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조만간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원내대표는 뭐 박찬대로 거의 뭐 지금 단일화가 돼버리고요. 지금 이제 국회의장은 꽤 경쟁이 치열한 모양입니다. 아마 개딸들은 추미애를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추미애만이 이제 이 개혁을 할 수 있다. 뭐 개혁이 진짜 인 게 아니라 완전히 뭐 자기들끼리 통과시키는 건데 할 수 있다. 이래서 지금 하는데 문제는 정성호 의원이 이제 또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묘한 경쟁이 붙어가는데 그러니까 추미애가 그러면 당원들 또 이번에 국회의장 뽑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또 누구면 민영배 같은 경우는 아니 그 원내대표 뽑는데 그 개딸도 좀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국회의장은 의전 서열이 2등이죠. 네, 2입니다. 입법부의 대표인데요. 국회의장이 개딸의 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거야말로 저는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직접 민주주의가 있고 대의 민주주의가 있잖아요. 네네. 우리는 원칙은 이제 그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이제 원래는 국회의원들 전원이 그러니까 여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뽑는 게 맞죠. 네. 그런데 지금 관례상으로 일당에서 네. 넣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여기 지금 개딸들이 보니까 아예 그냥 추장군 추미애를 추장군 이래놓고 이제 그냥 압박을 막 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을. 네. 서명운동을. 서명운동을 한다. 이거야말로 저는 상당히 그 대의민주주의 아까 훼손 이야기 했고요. 네. 국회의장의 지혜도 안 맞는 진짜 이거야말로 민주주의를 완전히 훼손하는 이런 데 그 행태고요. 네. 이런 게 개딸들의 이 만행 저는 이게 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그 민주주의가 진짜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다. 법치주의도 무너지고 있죠. 이 개딸들이 옛날에 이재명 구속할 때 그때 100만 명 서명운동하고 판사 위협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의장도 우리가 뽑겠다. 이렇게 났으니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뭐 이거 아니면 추미애가 의장 될 일이 없거든요. 근데 개딸이 굴복해가지고 만약에 추미애가 의장이 된다. 이러면 저는 국회 우리 민주주의 완전 무너진다 봅니다. 이게요, 이제 이 개딸이라는 조직 자체가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팬덤화가 돼 있고 굉장히 이제 이 국회의원들을 또 이 당의 압박이 심한 그런 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 개딸들이 당내 선거라든지 뭐 국회의원 후보 뽑는데 거기에만 영향력을 미쳤어요. 일단 뽑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이제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는 아예 이제 국회 자체를 접수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왜냐하면 이번에 그 이재명이 이제 비명계를 엄청 쳐냈지 않습니까? 쳐내고 친명들을 대거 공천하는 과정에서 개딸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지금 이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개딸이 한 1000명 정도 새로 입당을 해서 경선 과정에 참여를 했고 개딸들이 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실제로 비명들은 다 컷오프 시켜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개딸의 위력을 확인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의원들이 이번에 당선인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말을 했다가는 잘못하면 개딸한테 완전 찍히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이 친명계 위주로 가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못해요. 근데 더군다나 이 개딸들이 이제 막 들어와서 이제 국회의장까지 이제 우리가 뽑겠다. 그다음에 원내대표까지 우리가 뽑겠다. 이거야말로 이제는 그냥 국회가 아니라 개딸 국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개딸 원내대표를 만들고 여기서 지령을 내리면 국회의원들은 그냥 따라서 하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이 방향성과 이 결정을 여기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 당선인들이 보니까 발언들이 벌써부터 엄청나게 강경해집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공천받으니까 말이죠. 지금 이거는 제가 보기에 추미애하고 저는 이재명 책임이 제일 크다 봐요. 네네. 추미애가 뭐랬냐면요. 추미애가 아예 그냥 개딸들 투표해가지고 이제 그 후보를 추리자. 이 주장을 한 거예요. 네. 이거야말로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개딸들 당원 투표해가지고 이제 의장 후보 정하자. 네. 추미애가 주장한 이거야말로 심각한 문제고 저는 이재명이가 더 또 문제가 있다 봐요. 네. 이렇다면 그 잘못된 걸 지적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개딸들이 말 그대로 그 이재명 지지하는 이런 조직이잖아요. 네. 영어로 보니까 이제 도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개, 도트 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이게 피치가 들어갔는데 그렇죠. 지금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걸 이렇게 저는 이용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요. 이게 더 문제라 봐요. 옛날에 그 홍위병들이 네. 엄청나게 문화대혁명 때 날뛰었잖아요. 근데 그때 모택동이가 마오쩌둥이 뒤에서 이제 이거 조정했거든요. 그렇죠. 조정. 이걸 유반조리 유반조리. 당신들이 저항에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은 게 이재명이가 개딸들이 이렇게 설치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네. 이게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개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움직입니까? 네. 사람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재명이가 크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추미애도 문제다. 그다음에 만약에 개딸들의 압력이 굴복해서 의원들이 그냥 추미애를 갖다 후보로 찍잖아요. 네. 누구 찍어야지 또 색출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수박 색출하듯이. 네. 이러면 이게 완전히 민주당은 이게 그 개딸에 접수돼 버리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요,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아마 넷플릭스에 그 당시 이제 중국의 홍위병 관련된 3채인가요? 예. 그런 시리즈가 해서 제가 한번 재밌게 봤는데 거기 이제 제일 앞부분에 보면 당시에 이제 이 중국에서 홍위병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한 그 중국 칭화대인가요? 거기에 있는 이제 이 물리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물리학과 교수를 이제 이 당시에 그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인데 홍위병들이에요. 끌고 내려와서 완전히 이제 손 다 묶고 난 다음에 당신이 상대성 이론 이런 제국주의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았냐 막 이렇게 지금 추궁하면서 결국 이제 막 때려서 이제 죽이게 합니다. 저기 보면 그 부인도 같은 물리학과 교수인데 부인도 남편을 그냥 버려버려요. 자, 그러면서 저 이 당시에 홍위병들의 어떤 이 모습들을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게 이제 최근에 그 지금 이 넷플릭스 시리즈에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저 모습을 딱 보면서 딱 저게 개딸의 한국판 이 저 홍위병 이게 개딸이다. 이게 왜냐하면 이 개딸이 주로 이 50대 뭐 40대 뭐 이쪽의 여성들 주로 이제 주력군이 그렇습니다. 제가 나경원 의원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뭐 이렇게 유세하고 뭐 유삼령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벤츠 뭐 그다음에 이제 BMW 타고 쫙 내리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뭐 옷도 막 명품으로 하고 있고 딱 내려가고 플랜카드 딱 들고 뭘 하다가 또 갑자기 딱 사라진대. 굉장히 일사불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몇 시에 어디 모이자, 몇 시에 어디서 하자, 뭐 이런 것들을 뭐 서로 교환하면서 그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이 개딸의 어떤 이 위력을 다들 실감하다 보니까 이제 당선인들이 꼼짝을 못 합니다. 이번에 뭐 김동화, 그 다음에 이제 저 강북갑 저기 보십시오. 다 개딸들이 결과를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딸들이 이제 우리는 당선인뿐만 아니라 이제 구의장도 우리가 뽑고 원내대표가 우리가 뽑아서 너것들은 그냥 우리의 어떤 이 대변인이야.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개딸이라는 게 그 여자 있잖아요. 네.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제 개혁의 딸. 요게 개딸이고 그렇죠. 아들 남자는요. 네. 양아치 할 때 그 양아 있잖아. 양심의 아들. 원래는 이제 개딸하고 양아 네. 이렇게 구별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네. 그냥 이재명을 지지하는 완전히 뭐 열렬한 광신자들 있잖아요. 이걸 남자 여자 다 합쳐 그냥 개딸이란데. 네. 이제는 남자들도 이재명을 맹신적으로 이렇게 추종하면요. 네. 그냥 개딸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그 일반 명사 우리 대깨문처럼 대깨문하고 이제 개딸 이렇게 그 분류가 돼 있고요. 네. 근데 개딸은 아무나 물어뜯는 것 같아. 정성호는 누굽니까? 그렇죠. 정성호는 이제 친명 좌상인데 정성호도 개딸이 물을 뜯어버려요. 그 뭐 이재명 없었으면 수박이다 뭐 이렇게 또 뭐라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조정식도 이재명의 핵심 사무총장. 그렇죠. 근데 그것도 물을 뜯어버려요. 물어 뜯어버리죠. 야, 이거는 누가 조정할까? 개딸이 개가 이제 자율적으로 움직일까? 네. 아니면 그 개는 자율적으로 못 움직이 뒤에 조정하는 놈 있잖아요. 못 움직이죠. 그러면 이재명이가 개딸을 동원해서 정성호, 조정식까지 치버리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이러다면 저는 장기적으로는요. 장기적으로는 그 개딸이요. 결국 이재명 저는 물어 뜯다 봅니다. 아. 결국 미친 개가 날뛰다 보면 나중에 주인 물어 뜯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이게 절대 이재명한테 도움 안 될 겁니다. 네네. 결국 장기적으로 이재명이가
저는 개딸의 희생양 물어뜯겨 죽는 이런 게 사태 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정성호 의원이 5선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6선보다는 한 선이 밀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의장을 나오겠다고 선언한 것은 아마 이재명하고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재명은 결코 추미애를 의장을 안 시키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추미애는 반드시 자기 정치를 할 사람이다. 그게 이미 증명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만은 환경노동위원장 할 때 있었습니다. 그때 본인이 자기 당 의원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때 야당 의원들하고 짱짝꿍 돼갖고 법안을 통과시켜 버린 적이 있었어요. 아주 그때 뭐 파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노무현 탄핵할 때 탄핵을 하는 편에 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당 대표 할 때 그 드루킹 특검 결국 그거 본인이 자초해서 만들어냈잖아요. 또 법무부 장관 할 때 보수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는 그리고 또 이재명은요 절대 사람을 안 믿거든요. 안 믿는데 이 특히 추미애가 저렇게 자기한테 막 하는 그가 진짜 자기를 존경해서 한다는 거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진짜 추미애가 마우 대표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정말 자기를 좋아해서 안 한다는 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잘 알아요. 자 그러면 국회의장이 되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뭔가 여차 이제 낙마를 하게 되면 그러면 뭐겠습니까? 국회의장이 되면 대선 후보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절대로 안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정치하는 거 못 본다는 거예요. 왜냐? 이 국회의장이 너무 무리하게 이제 막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버리고 막 개판 찍어버리면 국회가 난장판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누구 다 책임이 돌아와요? 이재명한테 책임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점잖하고 좀 그렇게 한 사람 자기 이미지 좀 희석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추미애가 국회의장 돼버리면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이거 개가 이재명을 물어 뜯어가는데 이거 네. 이재명이가 개딸한테 죽을 수 있다는 게 이미 약간 통제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거 김지호라고 있잖아요. 김지호. 아유. 요즘 이게 방송노가 막 큰 소리 많이 치는 아유, 걔가 뭐 다 옛날에 정무조정 부실장했죠. 네. 지금 대변인실에 있잖아요. 부대변이에요. 예. 제가 근데 그 채널 A 정치 시그널 화요일마다 하거든요. 네네네. 제가 근데 방송 끝나고 물어봤죠. 야 김지호 이번에 솔직히 너 잘하니까 국회의장 누가 돼? 물어봤더니 네. 투표하면 무조건 조정식이래. 아 투표하면. 의원들이 투표하면 조정식이 제일 이재명 입장에서는 무난하죠. 정성호가 되면 이게 친명 자장 이게 또 안 좋잖아요. 그다음에 추미애가 되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고. 완전히 미친 개가 고삐까지 미친 개인데 고삐까지 풀려버리면 이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아 그렇죠. 아무리 주인이 나도 개 그 고삐가 풀려버리면 그렇죠. 따라서 이제 저는 이재명이는 조용하게 시킨 대로 잘하는 조정식 이쪽으로 이게 미는데 근데 지금 추미애는 개딸들한테 투표해서 후보를 뽑자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재명 때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 개딸들이 어디로 갈지 상당히 저는 주목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개딸들의 리더가 아마 지령을 내릴 것 같아요. 내리면 왜냐하면 개딸하고 딱 움직이는데 이제 며칠 전에 정성호가 딱 나오니까 이 추미애 확 하던 지지하던 그 횟수가 확 줄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개딸이라는 조직이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어쨌건 간에 정말 저는 이 개탄스럽습니다. 이게 국회라는 공간이 이렇게 이제 이 특정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 개딸이라는 조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전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보면 이 개딸이라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 이 그 뭐라고 할까 좀 강신도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성향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뭐 경제적으로 뭐 아주 못 살고 이런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그동안 본인들이 어떤 소외되고 좀 이제 뭐랄까 목소리가 없었던 인정받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이 막 목소리 내면서 이제 하나 주니까 거기다 또 이재명이 이제 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또 어떤 공감 이런 게 있나 봐요. 옛날에 그리고 또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그렇죠. 이재명이 이제 만들었던 그 조직이 여기에 개딸에 그대로 스며들어서 그 조직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 이제 그런 면에서 참 우리 사회를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홍위병처럼 완전 황폐화시키는 옛날에요. 여러분 진짜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홍위병들이 했던 게 보면 중국의 문화유산을 다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네. 궁중문화들, 요리책들 다 태워버렸어요. 중국이 그래서 공자, 그다음에 중화요리 이건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저 바로 이제 홍위병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몇 년 사이에 정말 그냥 다 싹쓸이 초토화됐습니다. 오로지 자금성만 그때 저 주울레가 이것만 안 된다. 당신 저 마오쩌둥한테 요것만은 좀 우리가 지키자고 그러자. 좀 당신이 홍위병 설득해라. 그래서 자금성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작살이 나버렸어요. 저는 그런 현상이 지금도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근데 역사상 최악의 그 정치 훌리건들 있잖아요. 네. 이자들은 이제 우파 쪽에는요. 네. 히틀러가 있어요. 히틀러가 있죠. 신이대, 유겐트, 에센스, 유겐트 같은 거. 히틀러. 그다음에 그 좌파 쪽에 그 모택동 홍위병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 저는 개딸이 있다. 제 아는 분이 그 옛날에 대깨문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네. 요즘 정치 활동 안 하더라고. 야, 그 대깨문 하던 선배도 그러더라고. 개딸 아줌마 몇 명 만나봤더니 너무 덧세가지고 대깨문은 개딸에 비하면 그 양반입니다. 양반. 양반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개딸이 우리나라 법치주의, 민주주의 네. 모든 걸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진짜게 우리 사회에 위험한 존재들이잖아요. 독소죠, 독소. 그렇죠. 그럼 이게 개딸을 어떻게든 제어하고 제압해야 됩니다. 네. 우리 홍위병 제압하듯이. 그러면 이게 저는 뭐가 약이냐? 이럴 때 박정희 대통령의 의혹이 생각나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그 유명한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의혹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개딸들이 고삐 풀린 미친 개처럼 설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몽둥이 그게 법이죠 뭐. 네. 개딸들이 법으로 막 협박하고 이렇게 하면 법으로 엄단하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개딸의 본질을 까발리면서 비판해서 네. 뭔가 미친 개를 제압해야 되겠다. 그 몽둥이 중에 하나가 제가요 계속 개딸을 전체주의 비판하거든요. 방송마다 전 단호하게 개딸들 제가 몽둥이 하나 들고 때리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길거리 가실 때 우리 최서 변호사님 조심해 가셔야 될 것 같아. 개딸한테 물릴래 또. 아유 물려놓으면 또 큰일 납니다 또. 참 요즘 저도 이렇게 길 다니다 보면 이게 마스크 막 끼고 다니고 그러는데 좀 무서워요. 이렇게 가다 보면 진짜 이게 뭐 이 아주머니들 여러 명이 이거 보면 저 사람들 혹시 개딸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저도 근데 이거 토요일 날 네. 방송 끝나고 이제 그 촛불 있잖아. 촛불. 네. 촛불 얘기하죠. 완전히 촛불 쿠데타 세력들 그 의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옆으로 많이 걸어가는데 아유. 실제 저는 마스크를 안 쓰거든요. 네. 상당히 그 두려움, 위협감을 느끼게 돼요. 막 째려보고 네. 저놈에게 극우 편은 아니야? 네. 방송에서 이렇게 그 상당히 그 촛불 집회 지나가려면 이게 좀 위협감 느끼긴 하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뭐 그거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항상 방송마다요. 제가 무서워하는 여자는요. 네. 우리 집사람밖에 없어요. 저는 근데 뭐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비판할 때도 대통령도 안 무섭고 추미애도 안 무섭고 개딸은 안 무서워요. 네. 제가 무서워하는 여자는 집사람밖에 없다. 근데 집사람보다 더 무서운 여자가 한 명 나타났어요. 아 그래요? 누굽니까? 그게 제 딸이에요. 와, 딸이 얼마나 제일 무서워. 네. 그 외에는 안 무서워합니다. 네. 저는 딸이 둘이나 됩니다. 어떤지 아시겠죠?